밥 먹으러 가가지고 바깥 n분의 1 하지.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하니까 n분의 1 하자.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아들 장난감, 왼쪽은 딸 장난감, 그리고 무거운 장난감은 떨어지면 아프니까 맨 아래 가벼울수록 점점 위에다가 정리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공부하는 책상, 식탁에서는 음식만 먹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템퍼를 이렇게 놓으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녁 뭐 먹지? 국밥 먹을래? 국밥 찍어 먹자. 아까 나 오뎅 국밥 먹는데 오뎅 국밥에다가 가리탕 먹자. 오빠 국밥 시켰어? 안녕하세요, 오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보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겨보자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MBTI 검사를 했을 때 항상 이 유형이 나왔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가 뭔데? 이는 외향과 내향, 아니 이런 설명 군더더기 필요 없어. 사람들 다 MBTI를 알고 와. 그래서 이런 기본 설명은 필요 없어. 알겠어요. 검사를 검사를 했는데 성격 유형이 제가 ENFP, MFP라고 하더라고요. MFP. 그 오빠는? 인티제, INTJ.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게 궁합이 있더라고요. 이 성격의 궁합이. 근데 저희 가족들하고 다 해봤는데 다 파국이고, 정말 다행히도 저희 남편하고는 그 최고의 궁합이 나왔어요. 인프제하고 MFP랑 인티제는 궁합이 되게 잘 맞대요. 오빠의 그 인티제에 맞추는 성격은 되게 찾기 어려워. 왜냐면은 한 2%밖에 없대요. 내가 인티제를 한번 훑어봤더니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짜증나는 성격이. 제가 사실 인프제를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되게 인티제 안 이어져. 인티제를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제가 사실 제일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유형이었는데 오히려 맞다고 해가지고 좀 놀랬어요. 왜냐면 굉장히 막 냉철하고 통찰력, 분석력, 제가 다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희 남편이랑 살면서 반대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딱 데이터가 나와버리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원래 성격이야. 아니 근데 인티제 기분 나쁘지. 다른 인티제들이. 제가 인티제인데요. 인티제는 성격이 맞아요. 진짜 가끔 읽어보니까 진짜. 아니 가끔 진짜 막 꼴리기 싫은 그런 비관적, 비평이 그런 게 많고, 많아. 그러니까 잡담 싫어하고. F 공감이 좀 부족해. 그래서 나는 공감을 일찍 포기했어. 근데 본인은 공감 어쩌고 자기 되게 감성주의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왜냐면 전혀 나는 공감하지 못하거든. 나야말로 F가 있어서 되게 공감 능력이 강한데 저희 남편은 되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선이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되게 좀 인간관계 차가워요. 인간관계 자체가 없어 인티제. 인티제 신기한 게 친구를 만들기 싫어해. 그러니까 굳이 친구가 필요 없어. 귀찮고. 제가 먼저 연락 안 해요. 원래. 진짜 연락 안 해요. 근데 웃긴 게 인티제하고 MFP의 진짜 궁합이 좋은 이유가 인티제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치잖아. 그러면 MFP가 뚫고 들어가는 유형이더라고요. MFP는 보니까 이 인티제 유형한테 호기심을 굉장히 느끼는. 맞아요. 호기심. 얘 왜 이럴까? 근데 여기 연애를 할 때 한번 들어가 보고 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맞아요. 그럼 호기심을 자극하고 연애에 올인하는데 이제 남친을 탐구해요. 이게 괜히 호기심을 갖는 거죠. MFP는 인티제한테 그 반전 매력.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재수없고 뭔가 딱딱하고 이제 담벼락에 쌓이는 것 같은데 넘어가 보니까 반전 매력이 조금 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또 포인트였어. 인티제가 뭐 되게 학구적으로 뭐를 파서 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런 스킬들이 많대요. 근데 MFP가 그거를 쏙쏙 뽑아먹으면서 자기만 독식하고 싶어하는 유형이래요. 근데 또 그런 것도 되게 맞거든요. 제가 저희 남편이 사진 잘 찍어주고 영상 촬영 잘 해주고 이런 것들에 그런 엑기스들을 단물을 쫙쫙 뽑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리고 인티제는 원래 인간관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MFP는 그 방벽을 뚫고 들어오거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무도 없다가 그냥 뚫고 들어오니까 나도 그렇게 싫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오빠 거꾸로도 써. 거꾸로 썼다고? 엄마는 공주는 고마워. 잠깐만. 엄마도 뭐 하나 씌워주려고? 그래요, 고마워. 자,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아빠. 엄마는 가서 보고 있어. 보고 아빠는 뭐 찍고.
엄마 근데 쓰다가 나 다리 빌려줘. 알겠어요. 인티제는 이게 계획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껴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정리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웬만한 건 다 즉흥적으로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도 즉흥적으로 하냐면 집 사는 것까지 단순히 뭐 1, 2억이 아니라 엄청 비싼 다 작곡하고. 아무튼 그 MFP는 좀 계획적이고 뭐 정리정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인싸이면서도 인싸 중에서도 아싸라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어느 때는 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이쯤 분위기 띄었으면 나 빠져도 되지 하고 홀랑 빠지는 그런 유형인데, 제가 딱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학업적인 면에서 되게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ADHD 그런 판정을 받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집중력이 부족하고 뭐 끈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MFP는 뭐 제가 그 MFP의 모든 면을 다 갖추진 않았지만 되게 끈기 같은 거는 제가 누적된 경험에 의해서 조금 바뀐 경우인 것 같고, 원래 기질, 원래 꾸준히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못하고 좀 실증을 빨리 느껴요. 그리고 막 꼼꼼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막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충 눈대중으로 딱 보고 견적 나왔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도 처리하는 편인데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심성 많고 걱정 많고 막 분석하고 계획하고 혼자 실행하기 전에 고민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저는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단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딱 했을 때 몰입해서 딱 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지만은 유튜버, 이게 저랑은 잘 맞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학업적인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공부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많이 해가지고 되게 성과를 많이 못 내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원래 벼락치기 인생을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벼락치기 그냥 항상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그리고 MFP 같은 경우가 되게 분위기 영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주변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를 가면 저도 같이 휩쓸려가지고 막 몰입하고 막 성취에 대한 욕구가 막 상승하고 그런 편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이제 방생하면 저는 이제 같이 하얀 곡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좌지우지 된다는 점, 그리고 벼락치기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대학교 때도 되게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임용고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정말 월화수목금토 기본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되게 제 안에 없는 끈기를 발현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성격적인 걸 보면 제가 남들보다 그런 면에서는 더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MFP 유형에서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굉장한 열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정말 잘 맞고, 근데 문제는 모든 걸 시도하려고 한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글도 쓰고 싶고, 강연 유튜버도 인플루언서 너무 되고 싶은 게 많아서 문제긴 해요. 그리고 진짜 MFP 유형이 돈을 못 모은대요. 돈을 모으지 못한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집중력도 없고 흥분도 잘하고 충동적이니까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끈기하고 돈을 잘 모으는 거는 부족한 점을 잘 보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다르잖아. 누가 봐도 저희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왜 궁합이 좋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일단 그 톡톡 튀는 성격이 좋았지,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베이스 캠프고 너가 이제 행동대장인 거야. 그 부분이 서로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전략적인 그런 그 본성이 약간 있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연애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써있잖아. 감수성이 연애- 부족해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거. 나는 인티제 중에서도 감수성은 좀 있는 것 같아. 연애 잘 못하는 스타일에 연애 대해서는. 잘 못했지. 처음에 이제 너랑 밥 먹으러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잖아. 그리고 또 밥 그리고 먹으러 가가지고 바깥 밥 n분의 먹고. 1 하지. 그 n분의 1 할 그래가지고- 때, 너 n분의 1 할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뭐라고? 이번 달 용돈이 부족하니까 n분의 1 하자.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내가 이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컴퓨터 인티제의 머릿속입니다. 아 진짜 내가 그래가지고 밥 먹다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 심지어 이번 달 용돈이 간다니까 n분의 무슨 누가 보면 아웃백 간 줄 알겠어. 분식집 갔어요. 완전 학교 앞에 대학로 앞에 분식점 해가지고 둘이 해갖고 10,000얼마밖에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내가 사채를 빌려야 돼? 그래갖고 제가 난 너무 이게 현실만 황당해가지고 생각할 줄 안다고 현실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나와갖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진짜 나 이런 사람인데 시작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친구가 다행히 좋은 말을 해줘서 그 다음에 밥을 한 번 더 먹었지.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성격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인티제가 결혼에 골인을 하려면은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그래서- 없어서 지금 밥을 안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서 다른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떠나. 아, 이런 재수없는 놈이 있나. 근데 아 진짜 욕하고 M- 떠났어야 됐는데. MFP는 그걸 솔직히 다 얘기를 해. 그럼 나는 그거를 듣고 바로 고치지. 맞아. 아니 근데 옛날에도 그러니까 연애 되는 초창기 거야. 때 저희가 둘 다 연애를 거의 못수로 가까운 아이들이어가지고 되게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연애를 잘 오래 했지. 만약에 연애 고수들과 저희가 만났다면 아마 굳이 이런 사람 안 만난다. 안 만났을 이러고 거예요. 헤어졌을 수도 있어. 그런 거는 확실해. 그리고 서로 남자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성향인가 보다 하고 맞춰갔던 거라서. 그리고 연애하면서 뭐 내가 막 뭐 이기려고 막 한 적은 거의 없었잖아. 그러면 인티제로서 나는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야. 왜 인티제는 이기려고 하니까. 논리도 근데, 당연히 나는 논리가 근데 문제는 결혼해서 이기려고 하잖아. 결혼해서는 내가 일단 나도 살아야 되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졌고요. 아니 근데 나도 정신력이 바닥이 나지 이제 참을성이. 내 논리는 이게 아닌데 항상 감성적으로만 살 수 없잖아. 그런 거가 이제 현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인티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연애 모든 때는 남편들이 다 그래. 감성에 대해서 조금 만져주는 느낌이 났어요. 마음의 터치, 마음의 울림. 그런데 결혼에서는 이 분석, 논리 기질이 왜 더 극대화됐는지 모르겠어. 집안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집안일이 이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연애할 때 감수성이 좀 부족한 건 맞고 여기 감정을 단점 써있네. 지나친 분석 욕심. 그냥 뭐든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아, 나 이런 사람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이 없어. 왜 그런 사람을 견디고 있냐? 뭐 이런 식이야. 그게 우리 인티제들은 이 폴더를 딱 클릭하면 이제 폴더 안에 내용이 싹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분석을 하기 싫어도 분석이 이미 들어가.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이거를 부분은 이 분석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인티제가 이제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문제야. 그 인티제는 야, 이게 많이 이- 숨겨야 될 것 같아. 이 분석하는 거를 다 말하고 다니면은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셸든 쿠퍼라는 걔가 딱 이런 스타일이야. 다 그 충고를 다 하고 다녀. 다행인 거는 제가 MFP가 외향적이면서도 내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 안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되게 막 밖으로 돌고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는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MFP를 보잖아? 그러면은 밝은 면만 보거든? 근데 이 인티제는 MFP의 밝은 면도 보고 내성적인 면도 같이 봐. 그러니까 분석적인 게 여기서 이제 장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MFP인데 사람들한테 나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면 다 100%, 1000% 거짓말하지 마 이래요 진짜. 근데 저는 그만큼 바깥 생활을 하다가도 이제 안에서 좀 충전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문제 해결을 할 때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즉흥적인데 저희 남편이 잡아주는 건 있죠. 어떤 거를 계획적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연애할 때 느꼈던 인티제 성격은 잔잔한 파도 같다. 이렇게 돌을 던져도 그냥 쑥 가라앉아. 제가 어떤 감정을 넣어도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 감정을 넣어도 그냥
바다에 잠잠한 호수처럼 이렇게 가라앉아. 감정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었고 정말 근데 이게 신기했던 게 실제로 감정 기복이 진짜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임용 공부를 같이 할 때 저희 남편은 5년 넘게 했는데도 감정 기복이 없어. 내가 더 짧게 했는데 내가 더 감정 기복이 심해. 이거 사실 5년 이상 가면 되게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도 하고 정신적 지주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 인티제는 지금 이 먹을 거들을 식탁에서 안 먹잖아요. 흘릴까봐 계속 쳐다봐요. 걱정돼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아니 신경 당연히 애들이 흘리면 치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유형이에요. 인티제 단점을 아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말아요. 이게 인티제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티제가 이제 집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건 있는데 애 둘 키우면서 어떻게 항상 정리되고 살겠어요.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이해하려는 게 필요하죠. 아니 근데 나는 이해 못하는 거.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면은 인티제를- 자꾸 감수성이 좋다 막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여기 있잖아. 입장에서 봐, 논쟁에 대해 개방적이야. 근데 좋은 거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조금 수용하려고 하고 해결책을 본인이 답을 내려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성격 급한 제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노력해주는 게 고맙긴 하죠. MFP의 장점은 이제 자녀를 육아할 때 굉장히 활발한 면과 그 내향의 그런 감수성 있는 그런 거, 감정을 읽어주는 거, 그런 거를 동시에 다 이해한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저희 첫째 아들은 되게 내향적이고 저희 둘째 딸은 굉장히 외향적이거든요. 근데 둘의 성격을 제가 입맛에 맞게 좀 해준다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인티제와 MFP의 성격 궁합과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살면서 느끼는 성격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성격에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 되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어차피 변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단점도 좀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가정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티제는 계획적이고 냉철하고 성격도 통찰력 탁월하고 불성격 우월하고 야망도의 상상력이 뛰어나고 지식탐구 열정적인 논리심의 책임감 강하고 장기전 승부에 강하고 문제를 솔루션을 잘 제시를 잘하고 논쟁에 대해 개방적인 국가의 희망입니다. 왜 저래 또? 아유.